大家好. 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HSK 강사 구본미입니다. 자, 여러분 5급 HSK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바로 어휘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5급 핵심 어휘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1강부터 30강까지 선생님과 함께 차부분이 따라서 공부하시다 보면 어휘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어떤 어휘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 어휘 공부 열심히 하셔서 5급 HSK 증서 꼭 손안에 넣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약간 강의의 구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듣기와 독해와 작문 파트로 나눠서요. 듣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빈출어휘,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어휘, 그 다음에 쓰기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어휘를 이렇게 분야별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이 바로 듣기인데요. 듣기 화제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듣기에 자주 나오는 화제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IT 분야 아닌가 싶어요. IT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선생님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IT 분야가 사실 이런 화제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연하고 있어요. 적어도 매 회에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이 IT 분야에 관련된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단어들 우리 공부해서 꼭 이런 문제 맞출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컴퓨터예요. 물론 5급 어휘는 아닙니다. 5급보다 더 훨씬 쉬운 어휘, 4급, 3급 이럴 때도 다 배웠던 단어들이긴 한데요. 선생님 다시 집어넣는 이유는 듣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 5급 어휘보다 실제로는 난이도가 낮은 어휘들이 많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글로 보면 조금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듣기로 들려주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단어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급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 듣기도요. 실제로는 5급 어휘보다는 4급 어휘로 구성된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 실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어휘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하기 전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T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컴퓨터 배워본 단어예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电脑 电脑. 자, 电脑 전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우즈 머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된 머리예요. 전기로 된 두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글자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이랑 우리 4급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달월변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이 머리도 약간 머리 모양 같죠? 머릿속에 막 뭔가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X표 써놨습니다. 그래서 电脑 하면 전자머리, 컴퓨터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메일이에요. 따라합니다. 电子邮件 电子邮件, 전자우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메일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요. 물론 정말 우리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컴퓨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연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컴퓨터도 우리 바이러스 먹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독이 든 성분이다 라고 해서 병독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病毒 빙두. 자, 빙두는 병을 일으키는 독,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를 죽이다. 그죠? 바이러스를 죽이다. 일단 독을요, 우리 샤 하면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양도 굉장히 흉포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X표, 그죠? 뭔가 죽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샤두라고 합니다. 원래 샤 자체가 죽이다라는 의미인데, 그죠? 영어로 읽으면 kill, 그죠? 죽이다의 의미인데, 뒤에 독까지 써서 독을 없애다라는 표현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다. 샤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샤두. 샤두.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시스템을요, 개통이라고 얘기해요. 일정한 하나의 개통. 그럴 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어로는요, 시통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다 따라 읽어볼게요. 시통. 시통. 예, 그래서 하나의 개통, 하나의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사실은 뭐 입력하다라는 의미인데 반드시 컴퓨터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ATM기라고 하나요? 돈을 찾을 때도 슈루미마 하셔야 돼.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도 항상 어디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슈루라는 말은 입력하다, 인풋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입력하다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뒤에 있는 말은 어차피 영어니까요. 그죠? 자, 따라합니다. 슈루.
슈루, 예, 자, 들어갈 입자, 들 입자 보이시죠? 그래서 집어넣다라는 의미고. 자, 그 다음, 미마 정도는 아실 거예요. 미마는 비밀번호예요. 그죠? 미마 하면 비밀번호. 그런데, 신상 미마라고 한 걸 보니까, 자, 우리 하나씩 단어 좀 따라 읽어볼게요. 신, 뭐예요? 신. 이거 아주 쉬운 어휘죠? 뭐예요? 편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샹, 뭐예요? 샹즈, 상자라는 얘기죠? 그럼 편지를 넣는 상자. 그죠? 편지를 넣는 상자.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우편 비밀번호, 그죠? 사소한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이메일, 그죠? 이메일 비밀번호를 신상미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상미마.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죠? 여러분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请输入信箱密码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죠? 글로 든다든가 그럴 때 输入信箱密码 하면은 그렇죠? 사소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함께 듣기에 관한 단어, 듣기에서도 특히나 IT 분야, 컴퓨터에 관한 단어들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런 단어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전 확인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들려드리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듣기가 들리지 않아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5급 어휘 시간입니다. 5급 어휘. 그죠? 그러니까 다시금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이지 듣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을 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사실은 밥이란 단어를 알아도 밥 먹었니? 하면 안 들려요. 그쵸? 예.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듣기 시간에 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밥을 외우고 먹었니를 외웠지만 두 개 합쳐서 밥 먹었니 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밥 먹었니라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운 단어들이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먼저 어휘를 차분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듣기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我刚打开一封邮件，还没来得及看，电脑就黑屏了。可能是病毒邮件，你重启一下电脑，然后杀杀毒吧。男的认为电脑可能怎么了？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듣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선생님이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누르면요. 선생님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단어들이 노란색으로 다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단어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에 출연했는데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我刚打开一封邮件. 그래서 邮件 뭐였어요? 电子邮件, 이메일, 그죠? 打开邮件. 그러면 이메일을 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방금 전에 이메일 하나를 열었어. 그런데요. 还没来得及看 그랬어요. 아직 볼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다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지. 电脑就黑屏了 그랬습니다. 컴퓨터가 바로黑屏이란 말은요. 뭔가 화면이 검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가 그냥 다운돼 버렸어. 이런 얘기죠. 可能是病毒邮件. 자, 病毒가 뭐였어요? 우리 바이러스란 뜻이었어요. 病毒邮件 하면 바이러스 메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도 바이러스 메일이었을 거야. 你重启一下电脑. 자, 重启는 다시 한번 시동을 하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켜봐 이런 얘기죠. 컴퓨터를 다시 켜봐. 然后杀杀毒吧. 자, 杀毒 우리 배웠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고 나서 바이러스를 죽여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질문은요. 男的认为电脑可能怎么了? 그랬어요. 남자는 컴퓨터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남자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답은 C번이겠습니다. 中病毒了. 자, 病毒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라는 표현이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이런 말로 쓸 때 동사 우리 쫑이란 말 씁니다. 中病毒了.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은 C번이 될 것 같고요. A번에 屏幕坏了. 그러면 모니터가 고장났다. B번 硬盘满了. 그래서 硬盘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가 꽉 찼다. D번 시동 太老. 그러면 시스템이 너무 낡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배웠던 단어들이 이렇게 시험에 실질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그쵸? 이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듣기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듣기에 자주 나온 단어 일단 IT 분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독해예요. 자, 독해는 일단은 선생님과 독해에 자주 나오는 동사 위주로 공부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동사를 하루에 10개 정도씩 배우는데요.
이 동사들 정말 확실히 알아두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때 문제가 풀리는 그런 답을 갖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꼭 완전한 내 것으로 소화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늘 강조드리지만 그죠? 이렇게 보고 영상 보고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려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단어 30번 이상씩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시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고 혼자서 시험도 보시고 하셔야지만 완벽한 내 단어가 되는 거니까요. 봤다고 해서 끝, 다 봤다, 나 다 외웠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독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독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아이후. 아이후. 자, 아이후는요, 우리 글자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아이, 사랑하다는 뜻이죠. 후는요, 보호, 보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지 않게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끼고 보호하다, 소중히 하다, 잘 보살피다. 아끼고 보호하다, 아끼고 보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후하고 아이시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게 약간 틀려요. 아이시 하면요, 시는요,珍惜예요, 珍惜, 소중히 하다. 아이도 사랑하다, 珍惜도 소중히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아끼는 느낌, 되게 소중히 하는 느낌. 얘는 보호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이후 같은 애들은 뒤에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다니는지 볼게요. 보세요. 아이후 공공 자이찬. 다시 한번 아이후 공공 자이찬 하면요. 공공 재산을 아끼고 보호하다. 그죠? 여러분 뭐 공공재산 뭐 있어요? 공원에 있는 벤치라든가, 그죠? 공원에 있는 나무 같은 것들 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손상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不能受到损失, 그죠? 손실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손상을 줘서는 안 되고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후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이후, 그죠? 근데 아이시 같은 경우는 아이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거고 珍惜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시身体 해요. 아이시 身体. 자, 아이시 身体 하면 뭐예요? 신체를 굉장히 내 몸을 아끼는 거예요. 그죠? 뭐 손실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손실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랑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강조되는 거죠. 그죠? 아이시 人才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人才 뭐예요? 人才는요? 인재란 뜻이에요. 인재. 그죠? 어떤 회사에서는요, 인재를 굉장히 소중히 하고 사랑하죠. 그죠? 소중히 하고 사랑하죠. 보호하진 않아요. 그래, 보호하고 막 걔한테 뭐가 해가 갈까 이렇게 하진 않고요. 아이시 人才 하면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이런 의미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바워. 자, 바워라는 말은요, 꼭 잡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로 뭐 눈에 보이는 걸 꼭 잡다의 느낌보다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꼭 잡다, 파악하다, 장악하다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요, 바워하고요, 바워 기회, 기회를 꼭 붙들다, 기회를 꼭 잡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바워 기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목적어를 같이 준 이유, 그죠? 동사와 어떤 목적어가 같이 다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어에서 나중에 작문을 하실 때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독해를 하실 때에도 어떤 동사가 어떤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지, 그래서 우리 이걸 동빈 구조라고 하는데 동목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목 구조를 항상 같이 외워주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빤리라는 뜻이에요. 빤리, 처리하다. 빤 자체도 일을 처리하다는 뜻이에요. 빤 자체가, 그죠? 빤리 하면 굉장히 뭐 좀 업무 같은 걸 잘 처리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빤리 하면 뒤에는 빤리 예우 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볼게요. 빤리 예우, 빤리 예우. 그럼 업무를 처리하다. 자, 그 다음 편집하다. 자, 编辑. 자, 编辑 발음도 비슷하죠? 编辑 편집하다. 编辑. 편집은 뭐예요, 여러분? 책을 일반적으로 편집하죠. 그래서 编辑什么什么书라든가 编辑杂志라든가 잡지를 편집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책이라는 것들과 잘 다닙니다. 자, 여기서는요, 编辑文章이라고 있어요. 编辑文章역시 마찬가지로 글이죠. 글, 그죠? 문장을 편집하다, 글을 편집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만 공부했다고 우리 머릿속에 남지 않죠? 그래서 우리 확인학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단어들 얼마나 의미가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아이후, 아이후. 자, 2번 아이시, 아이시. 3번 바워,
把握 4번 办理 5번 编辑 자, 기억하시죠?爱护,爱는 뭐예요? 保护,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느낌. 2번에 爱惜는요, 사랑하면서珍惜, 소중히 하는 느낌. 3번에 把握는요, 뭐뭐를 붙잡다, 기회를 잡다의 뜻. 그래서 4번 办理,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 5번 编辑, 편집하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단어 爱护公共财产, 그죠? 2번 爱惜身体, 뭐 爱惜人才 이런 말 있었고요. 3번 把握 하면 把握机会, 기회를 잡다 같이 외워두시고요. 4번 办理业务,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5번째 编辑, 편집하다의 의미가 있었는데 책을 편집하다, 문장을 편집하다 해서 编辑 원장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그죠? 자, 1번 볼게요. 你们单位能不能 땡땡땡, 그 다음에 进出口业务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여러분 목적어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5급, HSK 5급 독해 파트에서도 긴 문장 속에, 그죠? 독해 1파트에 보면 긴 문장 속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놓고 거기에 알맞은 말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를 같이 짝꿍을 지어가지고 외워주시면 참 잡기가 쉬워집니다. 자, 다른 거 모른다고 해도 우리 업무라는 말 알아요. 업무, 그죠? 그럼 업무를 뭐 하다 해야 되겠어요? 업무를 처리하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办理业务. 자, 너희 회사는 수출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자, 2번이요. 公园的告示牌上写着请 땡땡땡 一草一木 그랬어요. 공원에 있는 어떤 고시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그죠? 표지판에 시에져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해주세요, 그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요거해 주세요. 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우리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재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의 재산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겠죠. 답은 1번 되겠네요. 爱护公共财产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你要 땡땡 주这次机会. 그래서 机会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机会 뭐였어요? 기회란 뜻이죠, 기회. 기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해서 기회를 붙잡다의 표현인 把握가 들어갈 것 같아요. 把握机会. 맞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4번. 我们的领导很 땡땡땡 人才 그랬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요, 인재를 굉장히 이거하세요. 인재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하시겠죠.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하다의 의미를 가진 爱惜人才가 답이 될 것 같고요. 자, 5번. 因为他最近 땡땡땡 信书 그죠? 所以没时间去他家 그랬습니다. 그는 요즘에 새로운 책을 이거 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하튼 새로운 책. 자, 목적어가 뭐예요? 책이에요. 책. 자, 책을 뭐 한다 그래야 돼? 편집한다 그래야 되겠죠? 편집하느라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래서 편집하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녀의 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답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틀리셨다고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다고 해서 좌절하실 게 아니고요. 뒤로 가서 우리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좀 볼까요? 어떻게 읽어요? 爱护, 그죠? 爱护, 그죠? 사랑하고 보호하다. 爱护 공공财产 하면 공공의 재산을 아끼고 보호하다의 의미가 있었죠. 그 다음 역시 두 번째도 爱护입니다. 자, 爱护 이무 이草 하면요, 그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아끼고 보호하다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爱惜 爱하고 珍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爱惜身体 하면 이제 몸을 아끼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爱惜人才 하면 인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자, 그 다음 把握 꼭 잡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把握机会 그럼 기회를 꼭 붙잡다 이런 느낌. 자, 办理 업무를 처리하다 할 때 처리하다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办理业务 하면 업무를 처리하다. 자, 编辑 편집하다인데요. 编辑 원장 하면 문장을 편집하다.
编辑 신수 하면 새로운 책을 편집하다.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를 같이 외워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니까요. 선생님이 늘 부탁드리지만 동사 외웠다고 해서 동사만 딱 끝낼 게 아니라 이 동사는 이런 목적을 잘 내리고 다니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작문하실 때도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채택하다, 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따라 읽어볼게요. 采取, 예, 자, 이 자이도 캐내다의 의미가 있고요. 취도 가져오다의 느낌이 있어요. 취치엔, 그럼 왜 돈을 찾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긴 다음에 옷을 가져올 때도 취이후라고 하잖아요. 취이후. 그래서 취는 가져오다의 느낌이 있어요. 그럼 자이도 캐내는 거고 취도 가져오는 거니까 뭔가를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를 가져오는 거, 채택하는 거예요. 채택하고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는 수단이나 정책, 조치 등을 채택하고 취하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단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조치 같은 단어도 중국어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采取手段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手段, 그대로 읽어도 수단이죠. 그래서 수단을 택하다, 수단을 채택하다. 采取措施하면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采取措施 굉장히 선생님 많이 써먹었던 단어예요. 왠지 고급진 느낌이 약간 들지 않습니까? 采取措施하면 고급진 느낌이 들면서 조치를 취하다. 한국어로 참 멋진 말이에요. 어떤 조치를 취하다. 자, 그 다음은요. 참考하겠습니다. 참考그대로 참고하다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참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 어떤 책을 참고하다는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다 해서 의견이란 단어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参考意见, 参考意见, 그럼 의견을 참고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产生하면요,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뜻인데요.产生자체는요, 사실 추상적인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정적인 거. 감정이 생기다. 오해가 생기다. 의심이 생기다. 이런 것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거지 뭐 아기가 생기다 이럴 때 잔성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잔성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것들. 잔성感情, 잔성 误会, 잔성 怀疑, 그래서 의심, 오해, 그래서 사랑, 뭐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产生感情이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产生了感情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좀 뭔가 썸 탔어, 그렇죠? 이런 느낌,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정이 생겼어요. 产生感情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정리란 단어인데요. 그대로 읽어도 성립이에요. 뭔가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을 세우다 할 때 세우다의 느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어떤 조직이나 기구 등을 창립하다, 국가를 창립하다, 설립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다, 회사를 창립하다. 정리는 조직, 기구, 회사, 국가 따위를 창립하다, 설립하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지고 하면 기구를 세우다. 그죠? 우리 뭐 어떤 기구 뭐죠? 뭐 있죠? 뭐 유니세프 이런 거 다 기구잖아요. 그죠? 일종의 기구. 그런 기구를 세우다. 그다음에 정리 조직 하면 어떤 조직을 세우다. 조직을 세우다. 이런 느낌이 아셨죠? 여러분들 그 무서운 그 조직 아니고요. 예. 그죠? 조직을 세우다, 기구를 세우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맡다, 담당하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무거운 것들을 좀 맡을 때 많이 써요. 무거운 게 뭐예요? 어떤 책임. 그죠? 무거운 중압감을 갖는承担 责任 책임을 지다의 뜻이죠. 책임을 맡다, 책임을 담당하다. 그죠? 그다음에 承担 后果는 결과는 결과인데 나쁜 결과를 의미해요. 不好的结果 이거의 의미예요. 그죠? 不好的结果 나쁜 결과를 책임지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책임을 지다, 후과라고 읽히지만 그죠? 후과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나쁜 결과, 어떤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다, 담당하다, 承担责任 承担后果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풀이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采取 자, 2번이요. 参考 3번 产生 4번이요. 成立 5번 承担
정단. 자, 잘하셨어요. 자, 采取 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아, 采取手段,采取措施. 이렇게 조치를 취하다, 수단을 취하다.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2번은요. 参考, 참고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参考意见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产生 하면 감정이 생기다, 오해가 생기다, 그죠? 어떤 의심이 생기다. 产生感情, 썸 타다, 뭐 이런 느낌, 그죠? 그 다음 4번, 정리하면 세우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기구나 조직 따위를 세우다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成立机构라든가 成立组织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5번, 정단하면 책임을 지다, 정단责任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나쁜 결과를 책임지다 의미로도 정단后果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뭐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연동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생부문, 그래서 우리는 위생부문이라는 건 다시 말해 위생부, 보건복지부 정도가 되겠네요. 보건복지부는 이거 했습니다. 우리 지금 동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뭘 보라 했어요, 선생님이? 목적어를 보라 했어요. 그죠? 얘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措施라고 읽어요. 措施. 그럼 措施가 뭐예요? 조치. 그죠? 외생부문, 보건복지부는 그죠? 이거 했습니다. 진지 措施来. 그죠? 굉장히 긴급한 조치를 부의해서, 그죠? 예해서 防止传染病的扩散. 그래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시켰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조치? 긴급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겠죠? 긴급 조치를 채택하여, 긴급 조치를 취해서, 취하다, 채택하다의 의미가 있는 采取가 되겠네요. 采取措施. 맞나요, 여러분? 자, 2번으로 가볼게요. 我对这件事故已经땡땡땡了怀疑. 자, 怀疑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의심. 그죠? 얘가 목적어죠. 의심을 뭐 했어요? 의심이. 나는 이미 이 사고에 대하여 굉장히 뭐요?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의심이 생겼어요. 그죠? 어떻게 의심이 생기다? 그죠? 产生了怀疑. 어떤 감정이 생기다 할 때 产生 썼었고요. 자, 3번. 为了写这篇文章我땡땡땡了很多资料. 자, 资料 그래서 资料 자료. 그죠? 나는 이 문장을 다 쓰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이거 했어요. 자료나 다른 자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뭐하다 해야 되겠어요? 참고하다 해야 돼요. 참考. 그래서 답은 2번 될 것 같고요. 4번, 你必须法律责任. 그래서 법률적인 责任 동그라미 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책임을 지다, 책임을 맡다 하려면요, 그죠? 承担责任 하셔야지 답이 되겠네요. 그죠? 5번이 될 것 같고요. 자, 남은 답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남은 답이 되겠지만, 그쵸? 선생님이랑 좀 문장을 완벽하게 읽어보자면, 中华人民共和国 땡땡땡 위 1949年 10月 1일 그랬어요. 자,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이요. 1949년 10월 1일에 이거 나라 이름이죠.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에요. 중국이 1949년 10월 1일에 뭐 했어요? 성립됐어요. 그죠?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떤 기구나 그렇죠. 혹은 조직 따위가 성립되다 생기다 할 때는 답이 정리가 된다 그랬죠. 정리위.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때 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위는 뭐 짜이의 느낌이 있다. 그죠? 시간이나 장소 앞에 있는 그죠? 짜이의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답은 1, 3, 2, 5, 4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쓰셨나요? 혹시 문장이 조금 어렵진 않았는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틀렸다고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또 복습할 거니까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여러분? 采取 채택하다, 采取手段 수단을 취하다. 그다음 采取措施 하면요, 조치를 취하다. 그렇죠? 그다음 参考 참고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다, 参考意见. 그다음 정단 맡다, 그죠? 어떤 임무를 맡다, 책임을 맡다 이런 느낌. 承担责任 그래서 책임을 지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产生 产生 생기다인데 产生感情 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다. 产生怀疑 하면 의심이 생기다. 그다음 정리 기구나 조직 따위가 성립되다라는 의미였죠. 成立组织 하면 조직이 생기다, 조직을 세우다. 그다음 成立机构 그럼 어떤 기구가 결성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같이 짝꿍 지어서 외우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 실제 회화에서도 그다음 작문에서도 여러분의 실력이 100% 발휘가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이제는요, 쓰기예요. 자, 쓰기는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쓰기 자주 나오는 품사, 접속사, 부사, 개사 위주로 하루에 3개 정도씩 가르쳐 드릴 건데요. 쓰기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쓰기는 단순히 단어의 뜻만 외우실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용법까지, 다시금 문법적인 용법까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유는요, 쓰기는 말대로 여러분 스스로 작문을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뜻만 알았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한국어처럼 해석해가지고 쓰시면 항상 오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문법적으로도 좀 파악을 하시고 위치도 잘 기억하셨다가 완벽한 문장 쓸 때 조금 이렇게 이쁘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조금 선생님이 뒤에 이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위치가 여기입니다 라고 설명드릴 때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뿌미엔이에요. 뿌미엔. 따라해 볼게요. 뿌미엔. 뿌미엔. 자, 여러분, 미엔이 뭐예요? 미엔페이. 배워본 적 있으세요? 미엔페이 뭐예요? 공짜란 뜻이잖아요. 돈을 면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엔은 면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뿌미엔은요, 면하지 못하다가 되겠죠. 부정의 형태니까. 그래서 면할 수 없다, 피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 사실 저런 말을 아무 때나 쓸 필요는 없고요. 뒤에는요, 면하고 싶었던 일이 오겠죠. 면할 수 없다. 그죠? 눈물이 흐르는 걸 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사실 이 사람 울기를 바랬던 거예요, 안 바랬던 거예요?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엔 항상 좋지 않은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러한 나쁜 상황을 면할 수가 없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고요. 품사는 부사니까 당연히 위치는 수로 앞이 되겠죠. 물론 부사는 조동사나 개사구가 있을 때 그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모든 수로 앞에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예문 하나 볼까요? 人有时不免要说谎 그랬어요. 자, 说谎은요, 뭐 거짓말하다, 사기치다 이런 의미인데 사람은 때때로 그죠, 거짓말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 그죠? 거짓말하는 거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품사 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오 앞에 위치해야 되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차오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전에 구 HSK 때는요, 사실 그 이 차오와 같은 의미인 그죠? 시앙, 그죠? 무엇을 향하여입니다. 시앙.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왕 이런 표현들, 그죠? 이런 것들 다 같이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좌우에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만 아셔도 충분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요, 이런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좌우를 가지고 그죠? 장문 1파트였죠. 장문 1파트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단어를 얽혀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죠? 중국 문법에 맞게 문장을 다시 재배열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저 강아지가 나를 향하여 꼬리를 흔들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좌우가 무엇을 향하여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몰라서 그 의미를 몰라서 못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좌우는요, 시향과 같은 뜻, 무엇을 향하여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품사가 개사죠, 개사. 개사니까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부조개술 중국어의 어순인 주어와 수어 사이에 위치하죠. 개사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 좌오시 중심 카이취 그랬습니다. 자, 위치 잘 보세요. 차가 주어져. 그죠? 차는 달려갑니다. 그죠? 운전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어와 수어 사이에 개사구. 그죠? 개사고, 개사 플러스 명사는 개사구. 그래서 이렇게 위치해요. 그래서 차는 어디를 향하여? 그죠? 시 중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더, 이거 더 모르시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 굉장히 장문 1파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더는 항상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명사를 수식해줄 때 쓰는 말이다. 자, 그래서요. 中国的长城 그럼 중국의 장성, 만리장성이라는 의미가 될게요. 자, 우리 뒤에 가서 이 배웠던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不免 뭐야?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는 안 좋은 상황. 그 다음 朝 무엇을 향하여. 그럼 이렇게 생긴 더, 그렇죠. 명사 앞에 사용된다. 외워주시고요. 1번心里有些感伤 그랬어요. 자, 약간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약간 상하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요시에는 여우디알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상하다. 그래서 약간 상하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不免有些赶上 해야 되겠고요. 자, 2번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那只狗我摇了摇尾巴 그랬어요. 자, 그 강아지가 나를 향하여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자, 나를 향하여. 그죠? 주어고요. 강아지가 흔들었어요. 꼬리를. 그런데 개사구는 어디에 들어가요? 주어와 수어 사이에. 그러니까 朝我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이요. 他决定接受媒体采访 그랬어요. 그는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어요? 받아들이기로. 뭐를요? 미디어의 취재. 그래서 미디어 취재. 취재라는 명사형이죠. 명사형 앞에 수식할 때 쓰는 말이니까 媒体的采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쓰셨겠죠? 여러분, 혹시 틀렸다고 해도 걱정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단어 뜻 외우시고 다시 영상 돌려보면서 선생님과 용법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이렇게 그 어휘 강의 처음 시작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휘 강의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국어 시험에서 HSK에서 어휘를 빼고 과연 우리가 시험을 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어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기본기로 쌓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공부하셔서 기본기 탄탄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